안녕하세요. 자로코치 이미입니다. 잠깐만요. 네. 마이크 조금 가까이 할게요. 네. 어서 오십시오. 팔로우 하시는 분들이 한 1000분 정도 온라인상에 계시더라고요. 오늘 화요일, 네, 자녀교육 Q&A 해드릴까 합니다. 잠깐만요. 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날씨가 조금 쌀쌀해요. 네. 봄은 봄인데 조금 추웠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친구가 놀러 왔어요. 그래서 친구랑 같이 점심 먹고 수다를 몇 시간을 떨었나요? 3시간 넘게 수다를 떨고, 예, 친구는 집에 가고, 저는 연구소로 와서 오늘 자녀교육 Q&A를 좀 해드려야겠다. 이번 주가 조금 바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작합니다. 곧 중학생 학부모들은 이제 중간고사가 시작이 되죠. 보통 중학교 2학년, 3학년은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있고요. 2학기 때 3학년은 네, 중간고사가 없고 기말고사만 있습니다. 우리 1학년들은 1학기 시험은 없고 2학기부터 이제 시험이 시작되죠. 대치동은 이제 시험 시즌이 되면 굉장히 조용해집니다. 네. 정중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전에는 정말 아파트 살 때 제가 보면 저녁 시간에는 철가방, 그때는 지금처럼 뭐 배달 서비스가 좋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유일한 배달은 중국집 네, 철가방 아저씨들 배달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든가 아니면 그 전에 엄마들이 막 곰국 같은 거 이렇게 잔뜩 끓여놓고 뭐 남편들은 당연히 뭐 퇴근하고 밥 먹고 들어와야 되고 네. 그런 재미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대부분의 이제 그 수업을 학원에서 많이 하잖아요. 대치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애들이 너무 바쁩니다. 예, 엄마들은 마음이 이제 좀 불안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초조해하지만 이 시기에 뭐 엄마들끼리 만나거나 이러진 않죠. 네, 그래서 이제 주로 만나는 거는 시험 끝나는 날. 저는 사실 한 번도 엄마들을 시험 끝나고 만나서 뭐 이번에 뭐 수학 시험이 어땠어, 뭐 영어 시험이 어땠어, 뭐 5번이 이상하지 이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거는 그 동네마다 이제 맥주집들이 이제 대부분 다 우리 엄마들이죠. 예, 3, 4, 뭐 모여서 고생했어, 어때, 뭐 몰라, 뭐 이렇게 되고 그런 나날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리틀 아트 스토리님, 네, 네오네오님, 어서 오시오. 네. 릴레, 네, RLATHDNJS님, 네, 스프링님, 네, 남진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 다음에 GUEMJU인가요? 예, 검주인가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윤민님도 어서 오시고요. 예. 봄에서 여름이 될 때 대부분 봄에서 여름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봄에서 겨울로 갔다가 다시 한번 또 몇 번 나눠서 추위를 줬다가 그러고 이제 여름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봄을 위해서 준비했던 옷들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외투요. 이너는 뭐 그래도 레이어드 해서 입을 수 있지만 봄 버버리 같은 개들은 도대체 언제 입습니까? 네. 오늘도 뭐 패딩 입은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예. 오늘 저는 진 그 블루종 스타일의 진 자켓을 입었는데 춥던데요. 여미고 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현선님, 네, 나미님, 네. 자, 네, 우리콘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 자녀교육 Q&A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 항상 질문을 주실 때 본인을 갖다가 밝혀주셔야지 제가 답변을 드리잖아요. 자녀의 학년, 나이, 학년 또는 나이, 네, 그 다음에 성별, 그 다음에 거주 지역도 조금 구체적으로
예, 애매하게 주시면 제가 정보를 드리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이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라이브를 하고 인스타가 아무래도 백그라운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스타는 정말 온전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런 롱폼은 1시간이 넘는 거는 보기 힘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게 유튜브로 옮기면 유튜브에서는 백그라운드 재생 이거는 뭐냐면 틀어놓고 우리가 딴짓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카톡을 본다든가 여튼 라디오처럼 듣는 분들이 많아서 유튜브로 옮기고 또 일부 공유할 만한 것들은 저희 팀들이 숏폼을 만듭니다. 네, 그래서 아마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게 나갈 거예요.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이 숏폼을 만들어서 인스타에 다시 제업을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쉽게 보고 또 긴 거는 날 잡아서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좀 어렵다. 그런데 반면요, 유튜브에서는 제 방송이 거의 그 라디오처럼 듣는 방송이에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잘 때 모니터 할 때 이렇게 틀어놓고 이렇게 소리만 듣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또 그렇게 각자 다 적재적소에 쓰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낳아서 키울 때도 이 아이가 커서 무엇이 될까 굉장히 고민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그 성경에서도 나와요. 새들이 모이가 없어 굶어 죽겠냐 이런 말투죠. 하늘을 나는 새들이 그들이 자기가 먹을 먹이를 걱정하냐, 다 있다. 그리고 또 그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쓰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먹이는 잘 모르겠지만 쓰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자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자꾸 못하는 거를 끌어올려서 평균치를 만든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윤미님이 중3 남아 평촌 아이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싶다는데 아이가 특성화고 이야기를 해서요. 선생님께서는 특성화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문계만 생각했는데 특성화고를 말해서요. 소프트웨어 보안 관련 대학 갈 방법은 인문계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특성화고를 이야기해서 멘붕입니다.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굉장히 어찌 보면 계급이 있어요. 엔지니어가 되게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과목 자체도 굉장히 학과도 많고요. 또 직업도 되게 많아요. 예, 직업도 많아서 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가장 높은 거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한다면 개발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그거는 한국 이름이고 미국 이름은 그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야. AI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챗GPT라든가 많은 것들은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저희 아들도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보안도 우리가 보통 화이트 해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특별히 고대 같은 데서 사이버 국방학과 이렇게 그런 전문적인 학과를 모집하는데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예요. 그럼 특성화고도 당연히 그런 관련된 학과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데이터 분석이던 아니면 좀 오퍼레이터, 코드를 짜는 정도 그런 일들을 하는 거는 요즘에는 AI가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에서도. 그러니까 예전에 미국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스타트업을 하려면 인원이 많이 필요했어요. 그 개발자들이 그 급이 있으니까. 근데 요즘은 그 밑에 급들을 다 AI가 해요. 코드 짜는 걸, 코딩하는 걸 갖다가. 그래서, 특성화고가, 이 친구가, 특성화고를 갖다가, 동일 계열로 대학을 들어가는 거를 원하는 건지 아니면 특성화고에서 취업하는 코스를 원하는지도 다른 거고 그리고 길이 그렇게 있다고 해도 우리 아이가 일반고를 가서
적어도 극과에 들어갈 정도의 실력을 갖춰 있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 요 상태로만 본다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남자아이의 성적도 모르고 이 아이가 대학 진학을 할 건지도 잘 모르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는 있냐면 특성화 고에서 대학을 간다고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실제로 뭐 굉장히 명문 학교들이 있어요. 미국에. 지금 미국의 그 컴퓨터 사이언스하고 중국 그리고 한국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그 개발자들한테 우리 고등학생들, 중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니면 초등들한테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면요.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책을 많이 읽으세요. 되게 상투적인 거죠. 설명해 드릴게요. 두 번째는 영어를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정말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그 컴퓨터 히스토리 뮤지엄에 가보면 20개의 부스가 있는데 첫 번째 부스가 연산이에요. 막 주산도 나와요. 주판. 예.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생각을 숫자화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 AI 그 챗GPT도요. 우리가 글을 써도 그걸 숫자로 인식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친구가 공부를 잘한다면 특성화고는 아니라고 말을 해요. 왜? 특성화고는 그 많은 그 단계 중에서 아래 단계를 주로 할 수 있고 그 아래 단계는 지금 AI들이 다 그 능력을 훨씬 더 잘해요. 그러면 정말 자기가 그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으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공부를 더 잘해야겠죠. 그래서 저라면 지금 당분간은 의대 바람 때문에 공대 가기 쉽거든요. 컴퓨터 학교 가기 쉽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고 가서, 예, 그 다음에 이과 가서 컴퓨터 관련된 공대를 가고, 그리고 나서 만약 여건이 된다, 엄마가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유학까지 가야지만 진짜 원하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오늘도 뉴스가 많이 나왔죠. 그런 쪽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많이 부족합니다. 정치권이 모를 정도로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닌 것 같고, 또 하나는 학교라는 거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모인 학생들도 중요해요. 그 학과에 그 학교에 얼마나 많이 진짜 열정을 가진 학생들이 왔느냐도 되게 중요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능력도 중요해요. 그래서 과연 여기가 최선의 선택인가는 고민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만일에 코치님 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물어본다면 저는 아이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면 더 하이 클래스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예, 로우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반대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만일에 아이가 진짜 공부 다 싫어해. 대학 가는 걸 너무 싫어해. 근데 내가 관심 있는 건 있어. 그러면 저는 가라 그래요. 왜? 그 동기를 갖다가 없앨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정말 고생을 해서 가서 대학을 나온 애들 카이스트라든가 여든 좋은 컴퓨터 사이언스를 가려면 내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아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 노력의 크기와 아예 여기 일반고에서 좋은 공대 가서 하는 노력의 크기는 많이 달라요. 근데 그거는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그거 아니면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한 번 더 아이랑 같이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헤비한 질문이 올라왔죠. 근데 되게 중요해요. 제가 요즘에 지금 그 예비중 클래스를 만들 때도 그 진로 계열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이 아이가 난 이런 일 하고 싶어라는 말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기특해요. 기특합니다. 예. 본인은 전문적으로 하고 싶다고 특성화고를 이야기하던데 제가 미처 생각 못한 부분까지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입니다. 네, 윤미님. 왜 책을 많이 읽어야 되냐면요. 이게 지금 챗GPT한테 우리가 활용할 때 얼마나 많은 질문을 잘하느냐인데 사람들이 그 질문을 못하니까 프롬프트는 뭐냐면 작은 약간 자극 같은 거 건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내 머리가 인간, 휴먼적으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처럼 사고할 수 있어야 돼요. 컴퓨팅 사고력이 되게 중요해요. 즉 내가 명령어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컴퓨터가 그게 yes 아니면 no를 알잖아요. 이지법을 알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논리적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상대를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맥락도 알아야 되고 굉장히 분석적으로 말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독서에서 많이 길러지는 힘들이고요. 그리고 영어는 일단 이 아이가 가서 공부할 때나 취업할 때나 다 영어로 얘기를 해야 돼요. 엄청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학은 이런 컴퓨터 사이언스의 기본도 수학에서 시작이 되고 굉장히 나중에 어려운 수학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특성화고에서 할 수 없어요. 이런 과정들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친구가 그런 직업을 정말 제대로 갖고 싶다 한다면 정식 코스를 밟아라 라고 말할 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BSH님. 비학군지 남아 6학년. 중1 들어갈 때 수학이 고1 진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학 실력은 특출나지 않는데 진도상 중1 때 고1 수학을 진도를 시작하려면 과사람 같은 대형 학원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동네 소형 학원이 좋을까요?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과사람 보세요. 비학군지라는 말부터가 제가 아는 동네도 아니고 대형 학원의 과사람 학원을 저는 모르는 사람이고 동네 학원의 특징도 몰라요. 근데 뭐는 있냐면 6학년 아이가 중1 때 들어가서 고1이 된대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 중등 과정이 한 2학년까지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한 2년 선행 정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1 때 꼭 고1을 해야 되느냐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전에 수능이 미적분까지 들어갈 때는 보통 한 학기를 얼마 동안 공부하느냐가 관건이에요. 여러분 선행하는 거는 한 학기를 내가 한 학기 6개월이잖아요. 6개월에 끝낼 수 있는지 3개월에 끝낼 수 있는지 2개월에 끝낼 수 있는지가 선행하는 사람의 능력이에요. 왜 해야 되느냐? 보통 초등과정 같은 경우는 보통 6개월을 3개월에 끝내도 완벽하게 거의 할 수 있어요. 완성도가 높게. 근데 고등과정에 들어가면 뭐 고1 과정이 1-1이 6개월인데 6개월에 끝낼 수도 없고 한 번 한다고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몇 독이라 그래요. 몇 번 돌렸다, 몇 바퀴 돌렸다. 그래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 미적분까지 잘할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때부터는 입시가 바뀌어요. 바뀌어서 수능에서 미적분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적분은 내신용으로만 쓰이는 거예요. 고교학점제에서 미적분 중요한 과목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내신으로만 끝나지 수능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하나는 지금 중1이 이제 엄마의 생각에는 중1이 고1 되니까 기본적으로 3년 선행돼 있고 수학이 잘 돼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들어가 보면 수학만 하는 게 아니에요. 10과목이 넘어요, 과목이. 그리고 1학년 때는 지필고사 없지만 수행평가도 장난 아니고요. 책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우리 애가 고등학교 선행을 많이 빼기 위해서 대형이 좋으냐 소형이 좋으냐는 사실은 질문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 어떤 아이는 잘 따먹는 애들이 있어요. 뭐 100명, 200명 가도 내가 모르는 거를 캐치하면서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공부를 많이 하고 잘하는 애들이에요. 근데 내가 공부를 못했어요. 잘 몰라요. 그러면 그냥 가서 앉아서 자리만 차지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예요. 자, 소형도 마찬가지예요. 강사가 얼마나 이 아이를 갖다가 정말 바닥부터 틀리는 것부터 끄집어내서 다져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면 소형이 괜찮죠. 그런데 그냥 몇 페이지 했구나 라고 넘어가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완성도를 갖다가 학원을 비교해서 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실제로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가려면 제가 예비중 클래스 만드는 거에도 정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 학교에서 도대체
수행평가는 뭐를 하고,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은 뭐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자유학기제 활동은 뭘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내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과목별로도 분석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더 먼저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 자, 은영님이 목동 초2 남아 아이가 체력이 약하고 체구도 작은데 영어 매그네 주 3회, 수학 소마 주 2회, 태권도 주 2회, 피아노 1회 다니는데 어떤 걸 줄여야 될까요? 현재로서는 소마를 그냥 빼고 아이를 쉬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숙제도 많고 진도도 너무 빠른 편이라 체력 소비가 커서요. 항상 뭐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그 부족한 원이 되는 코어를 건드려야 돼요, 여러분들. 이 질문에서 엄마가 체력이 약하고 체력이 약하고 체구가 작대. 그 우리 뭐를 해야 돼? 어느 학원을 줄일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아이를 건강하게 만들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야 돼. 엄마 마음속에서. 그렇지 않아요? 네.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 얘가 유전적으로 조금 부모 닮아서 키가 작은가? 아니면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뭐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컸어.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저희 아들도 그랬거든요. 저희 아들도 중학교 넘어서 커졌어요. 등치가. 키도.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 혹시 병원은 가보셨나요? 아이가 키가 뭐 성장판이라야 된다 이런 데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제가 꼭 병원을 가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아이를 잘 먹고 잘 크고 정상적으로 평균 수준으로 자란다면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뭐 클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몸이 키가 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적으로 성장이 된다 그러면 문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이걸 먼저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초2가 영어 3회, 수학 2회하고 예체능을 지금 3회를 해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수학이 숙제가 많고 진도도 빨라서 체력 소비가 커져요. 이 말이 혹시 아이의 능력에 비해서 소마에서 진도를 많이 빼는 게 버거운 게 아닌가를 한번 체크해 보실래요? 네. 숙제가 진짜 물리적으로 진짜 많은 건지 얘가 실력이 거기까지 안 돼서 이게 오래 걸리는 건지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진도도 너무 빠른 편이라는 얘기는 그런 뜻도 내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끊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영어를 매그넷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국식으로 하는지 아니면 어학원 형태로 하는 건지 재밌게 하셔야 돼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영어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학교 영어를 하기 위한 기본을 많이 만드시는 게 좋아요.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영어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또 원어민이라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더 포인트를 맞추시고요. 그래도 지금 이 친구가 영어도 영유를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고 많은 요건들이 있는데 엄마 말은 지금 코치님이 수학이 너무 빨라 그만둬 이 얘기를 듣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상태를 잘 모르니까 제가. 근데 태권도가 과연 이 아이가 체력이 약하고 몸이 작은데 도움이 되는 운동인지도 체크해 보세요. 혹시 다른 운동이 얘한테 성장판을 자극하고 몸을 크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것도 한 번 더 체크해 봐라. 그리고 피아노는 꼭 해야 되나? 이것도 한번 해봐라. 피아노 너무 좋아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한다면 하지만 모든 애들이 피아노는 배워야 돼. 이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 아시겠죠? 네. BSH님이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방향을 잘 담아보겠습니다. 알로아님이 진짜 핵심을 건드리는 말씀을 잘하세요. 역시 샤론 코치님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뭔 핵심을 건드렸을까요? 칭찬이죠?
수학이 5시에서 8시 수업이라 주 2의 수업이 부담이 된다고요? 2학년이 8시까지 공부하기는 힘들면 그러면 학원을 바꾸셔야죠. 여기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못 주는 거잖아요. 지금요. 메인 타임을 갖다가 학원들이. 그러면 3시에서 시작하는 학원으로 가벼운 데 가는 게 더 좋죠. 숙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학원을 바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문제만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습관이 다각도로 생각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본질을 해칠 수도 있어요. 내가 진짜 뭐가 걱정인지 고민해야 돼. 얘가 우리 남편이 키가 작아. 아니면 내가 키가 작아. 나는 진짜 애는 컸으면 좋겠어. 이러면 진짜 10살까지 몸이 커지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뭐 잘 재우고 잘 먹이고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이고 마음도 편해야 되고 그래야지 키가 크죠.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맨날 왜 뭐 예민해 있고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면 키 안 크잖아요. 그게 고민인지 아니면 내가 이 소마가 지금 너무 버거워. 근데 이거를 수학이 문제가 아니라 체력을 끌어와서 얘가 수학이 문제는 얘가 약해서 수학을 버린다라고 접어둔 시대처럼 합리화하는 건지 그거는 본인이 더 정확히 판단하는 게 더 맞아요. 그래야지 답이 나와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다. 어렵지요. 네. 오늘은 이제 그 친구랑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제 나이는 자식들이 대부분 다 결혼한 나이예요. 저는 27에 결혼했는데 34세 아이를 낳았고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오래 하는 아이들이어서 결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 공부가 빨리 끝난 애들은 또 결혼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은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손자가 있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를 지금 낳으려고 하는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뭐예요? 특히 친정엄마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갖다 키워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가끔 친정엄마 찬스, 시어머니 찬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인 거예요. 시작도 안 했지만 부담인 거야. 내가 안 도와주면 우리 아이가 고생할 텐데 특히 본인들이 워킹맘이었던 분들은 그 고생을 알기 때문에 같은 여성으로서 딸이 고생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그거를 도와주려면 이게 1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를 낳아서 조부모님들이 키워줄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트러블이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무서운 거죠. 예, 너무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의 한 고민이다. 입시가 문과, 이과 나누어지지 않고 통합으로 변한다니까 아이들의 해야 할 양이 많아지고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뭐 얼마나 고민할 게 많아요. 이것만 뭐 고민해야 되나요? 집값은 왜 이렇게 올라서 우리 애들이 뭐 집도 못 살 것 같아요. 뭐 결혼은 또 왜 이렇게 힘들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런 고민을 할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 애가 지금 하는 공부를 따박따박 잘하느냐 그런 게 더 맞아요. 엄마들이 너무 나랑 관계되지 않은 거 너무 먼 거는 고민하지 말아요. 늙어요. 우리가 늙는다. 고민할 필요가 없다. 자, SKAQ KEK님 초이 여하 경남 사천에 살아요. 영어 주 3회, 피아노 3회, 줄넘기, 영어 도서관 2회, 방과후로 수학, 한자, 역사를 보냅니다. 2학기 때 수학학원을 보내려고 하는데 수학학원을 고를 때 어떤 점을 봐야 될까요? 그러면 이거를 정할 때는 뭐를 보고 정했어요? 본인이 이미 아이를 많이 학원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과목은 질문이 없었고 수학할 때만 질문이 생겼나요? 지금 수학이 초2인데 방과후로 수학을 하고 있어요. 방과후는 뭐 학교 방과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리고 한자 역사. 학원은 이제 영어학원 주3회, 피아노 주3회, 줄넘기. 그리고 영어 도서관을 보내는구나. 영도를 보낸다. 영어 비중은 많네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7세, 8세, 9세 때는 기본으로 연산을 집에서 많이 좀 해야 되고 몸에 배일 정도? 그리고 두뇌 개발을 위해서 사고력 수학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게 좋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역마다 또 없는 데도 많으니까 여튼 깊이 있게 그게 없다면 사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수학 동화 같은 거 있죠. 수학의 원리를 동화를 풀어준 것들, 즉 서술형 수학에 익숙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숫자로만 수학에 익숙해서 연산만 한다고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연산은 그냥 도구예요. 근데 연산도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서술형 수학에도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야 돼요. 논리거든요. 그런 거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봐야 돼요. 공부를. 근데 그런 거를 안 했는데 이제 수학을 학원에 보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왜 해법 수학 같은 교과서를 충실하게 가르쳐 주는 데 있죠. 그런 데도 괜찮고 아니면 CMS 같은 CMS처럼 교과랑 사고력 수학을 접목해서 가르쳐 준 학원도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일 나쁜 게 그냥 뭐 디딤돌 기획만 계속 뭐 돌린다든가 아니면 그 같은 학기의 교재를 막 계속 반복시킨다든가 또 수학을 노동으로 인식시키는 학원은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보내라. 그리고 왜 2학기 때 보내요? 예, 지금 보내야 될 것 같아요. 방과후로 수학은 안 될 것 같은데요. 방과후는 컴퓨터 관련된 거라든가 아니면 댄스라든가 만들기라든가 주요 과목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아니다. 그리고 피아노를 3회 간다는 게 레슨인지 피아노 학원에 뭐 30분씩 뭐 가는 거를 말하는 건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피아노 줄넘기 뭐 아직 2학년이니까 괜찮은데 영어는 조금 간추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수학할 시간이 나온다. 아시겠죠? 미두님은 왜 이렇게 질문을 정신없이 올려요? 한 줄로 올려요. 다시. 예? 이렇게 질문 올리지 말고. 또 개인 상담을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예. 그냥 간편하게 옮기세요, 질문을.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엄마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약간 기계처럼 내 머릿속에 애 하나당 머리에 넣어봐. 국수, 영사과, 예체능 이렇게 머릿속으로 정리를 해. 국수, 영사과. 자, 머릿속에 국어 우리 애가 뭐 하는지, 수학 뭐 하는지, 영어 뭐 하는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 주간 계획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내가 시각화로 딱 들어와 있어서 애들 딱 파악이 돼. 그럼 얘는 지금 영어를 5일 하는데 수학은 방과후를 하고 있으면 이게 밸런스 맞아 안 맞아? 안 맞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 수학이 지금 횟수가, 특히 횟수라든가 퀄리티가 떨어지고 영어는 지금 비중이 너무 많구나. 그러면 영수를 밸런스 있게 맞춰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해도 여러분이 보면 내가 딱 보여.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막 두서없이 쓰는 거랑 이렇게 내 머릿속에서 딱딱 나와서 우리가 몇 학년인데 어느 지역인데 국수 형사가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게. 근데 물론 내가 그걸 하나하나 터치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를 보고 요 부분에서 요거를 해라. 요거는 너무 과하다. 이런 걸 내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먼저 정리가 돼야 돼. 항상 엄마가 정리가 돼야지 단출해진다. 아시겠죠? 비드 JM님은 질문을 다시 올리기 바랍니다. 러블리님은 초5 고학년이 되니 주변에서 과학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학원은 현재 국영수 다니고 있고 과학은 O2 과학만 풀고 있는데 이것만 해도 되는지 따로 과학학원을 알아봐야 할지 고민이다. 러블리님, 주변에서 과학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의 근거를 알아야 돼.
그렇지 않아? 왜 주변에서 초등학교 5학년인데 과학이 시작돼야 한다고 할까? 그게 뭔가 그 뜻이 궁금하지 않아? 지금 주변에서 과학도 시작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게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지금? 아니지. 그럼 나라면 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봐야지. 초등학교 교육과정이 3학년부터 이제 과학이 정식적으로 나와. 그럼 3, 4, 5, 6이 있어. 그리고 3, 4, 5, 6이 중학교 1, 2, 3하고 또 연결이 돼. 그렇잖아. 그리고 고1 때 뭐가 돼? 통합과학이 되는 거야. 이 통합과학이 뭐가 돼? 이걸 갖다 우리가 수능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먼저 초등교육과정을 알아야 된다는 뜻이야.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어떻게 되고. 통합과학은 우리가 아는 물생지화를 조금씩 약간 샘플러처럼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왜 수제 맥주집 가면 샘플러로 막 요만한 잔에 요만큼씩 담아주는 테스팅 하는 거 있죠? 통합과학은 그게 아니에요. 그 많은 과목과 또 다른 과목을 믹스해서 문제를 내는 거거든? 다른 문제. 근데 오토과학을 한다는 얘기가 이 친구가 3학년부터 했는지 혹여 어렵진 않은지 할만한지 상관없어. 근데 만일에 이거를 차분하게 했어. 그럼 잘한 거야. 잘한 거.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 그 질문을 그런 답을 하는 사람의 근거가 뭔가 생각해야 돼. 그래서 엄마들은 조금 의심도 많이 해야 되고 무슨 생각을 한 거야 저 사람이. 근거가 뭐야? 비판적 사고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거기에 맞게 하지. 이러더라 저러더라 그러면 팔랑팔랑 거리고 또 그 말을 한 사람들의 진위도 우리가 의심해야 돼.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해서 한 건가? 아니면 정말 먹이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많은 수가 있잖아. 내 문제라면 그럴 수 있어. 사실은 옷 하나 사서 마음에 안 들어서 버리면 사실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니야 우리 인생에. 근데 우리 애가 초등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이면 이 시기는 안 돌아오잖아. 그리고 그나마 초등은 시험도 없어서 다행이지만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 중요한 건 어떻게 할 거야? 그치? 그런 걸 고민해야 돼,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중요한 거. 알겠지? 어려워. 엄마 노릇이 되게 쉬운 게 아니야. 어려워.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려워. 나도 어려워.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 미드님이 일산 초1 여아 초등전엔 영어반 학원을 보냈다. 수학은 다니기 시작했다. 초1 초1 때 한글 수학을 더 치중해서 해야 하는지 영어를 좀 더 비중 있게 공부해도 될런지 고민입니다. 초1이야.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한글은 다 띈 상태죠. 그렇지? 한글은 다 띈 상태잖아. 베이스는 그래. 보통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모국어로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는 거예요. 모국어로. 그렇지만 3학년부터는 뭐가 되냐면 시험용 국어를 해야 돼. 시험용 국어. 즉 외국인들이 한국에 왔어. 그럼 뭐예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죠. 공인 성적을 보잖아. 우리도 미국 나갈 때 토플 시험을 보죠. 공인 성적. 이게 시험용 국어라 모국어로 이야기하는 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야. 그래서 3학년부터는 내가 우공비나 만점왕 같은 시험용 국어에 대비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라도. 해라. 우공비를 하든지 만점왕. 근데 가끔 여러분이 어떤 브랜드의 비문학, 어떤 분의 독해 이런 문제를 막 초등 저학년들한테 적용하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빨라.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전체적인 걸 알고 나중에 부분, 거시에서 미시로 들어가는 게 더 맞거든. 그래서 그거는 그냥 출판사가 그걸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그런 게 또 공부를 많이 해. 그런 거는 보지 말아라. 그냥 종합서를 봐라. 그거로도 충분하고 그 대신에 뭐를 해? 책을 많이 읽어야 돼. 그것도 다양하게.
즉 아직까지는 비문학이 아니라 문학도 괜찮고 뭐 한 3학년부터는 이제 비문학 배경 지식이 되고 내가 논리적으로 말했을 때 뒷받침이 되는 그런 많은 컨텐츠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책 읽고 그다음에 뭐 우엉비나 아니면 그게 힘들다 그러면 뭐 국어 학습지 같은 것도 괜찮아. 뭐 구몬 국어 뭐 구몬 한자 이런 것들도 괜찮다. 그런 것들도 하세요. 그리고 아무리 초1이라도 영유를 다녔는지 안 다녔는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아이의 상황에 따라 영유를 만약에 1년만 다녔으면 연계해서 주 5회 1년 다니는 건 괜찮은데 영유를 많이 다녔어 그러면 주 3회 정도만 하는 게 더 맞다. 예. 그리고 수학은 아직까지는 사고력 수학을 할 때다. 이것도 아셔야 돼. 알겠죠? 선생님 답변 감사합니다. 집에서 저랑 매일 수학 공부를 하는데 잘 따라하지만 제가 가르치기 부족해서요. 수학학원을 잘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요. 얼른 학원으로 옮기고 그 대신에 엄마가 학원 갔다 와서 반드시 예복습 해줘야 돼. 그게 더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러블리님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그래요.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이제 이런 거야. 엄마들이 자꾸 이렇게 뭐 아니면 도다 이러지 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엄마 앞에 영어를 할 때도 막 열이 받아가지고 그 카페에서 하는 거 다 사고 또 뭐 누가 인플루언서 하는 거 다 사고 막 그들을 거의 교주처럼 맞들면서 막 했는데 뭐 리딩을 많이 했으니까 읽기 레벨 당연히 높게 나올 것이고 예책 많이 읽어서 뭐 1000권 읽었다 뭐 10,000권 읽었다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한다는 목적은 내가 단순히 리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어떤 평가에 대비하는 거거든. 그리고 또 언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말하기 듣기 쓰기 하듯이 영어도 똑같이 내가 듣고 들은 대로 말하고 읽고 읽은 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 이 영역, 4 스킬스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러면 영어만 했다는 것도 이 골고루 다 잘 돼 있느냐가 중요해. 그래서 저학년 때는 토플 프라이머리 방향으로 나가라라고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도 그런데 내가 공부하는 목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다. 아시겠죠? 엔젤님이 코치님 오랜만에 뵈어 주재원 앞두고 중등 내신보다 영어에 집중하라는 코치를 받고 네덜란드 와서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유튜브로 늘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제 나 그렇지 않아도 어제 막 이제 6월에 7월에 우리 남편하고 나랑 생일이 열흘 차이예요. 그리고 또 11월에 결혼기념일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애들도 어차피 없으니까 그때 둘이 이제 어디를 갈까 이렇게 막 이렇게 인터넷 찾았거든. 근데 네덜란드가 이렇게 있어요, 상품이. 근데 우리 딸도 암스테르담에서 그 교환학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자신이 없는 거야. 내가 그 오랜 시간을 비행을 탈 시간을 내가 자신이 없겠더라고. 그래서 요즘은 장거리 여행은 좀 힘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여튼 젊을 때 장거리 여행 많이 가라. 그래서 많이 보고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것도 되게 중요해. 반가워요. 자, RNS 송님. 경기 초4. 주 2의 영어, 주 2의 영도. 그러면 영어는 4회 가는 거네. 황소 주 2에 피아노 전공할 거예요. 주 2에 온라인 줌 클래스로 독서 논술 사회과학 교과 수업 중입니다. 초3까지는 수학을 소마와 교과는 문제집으로 병행했는데 4학년부터는 황소만 다닙니다. 끝난 거지? 질문이. 초4. 피아노 전공 같은 거 할 때 사실은 뭐 수학을 보지는 않잖아. 그죠? 그렇지만 또 얘가 초4 때 전공한다고 그 전공이 진짜 이루어질 확률이 100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부모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스텝 다르게 또 다른 거, 그러니까 최선이 아니라 차선도 만들어 놔야 되거든. 우리가 플랜 B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 하잖아. 그렇죠? 지금은 그냥 피아노 전공을 해서 어떤 과목을 조절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해라. 일반인처럼. 그리고 애도 피아노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전공할 정도면 이 아이가 많이 타고났고 부모가 많이 서포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예종을 가야 되지 않을까? 제가 미술 같은 경우는 굳이 일반고에서도 뭐 많이 가니까, 근데 피아노 같은 경우는 예종을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예종 입시가 실제 5학년, 6학년께 그냥 면접으로 내용을 물어보는데 그냥 단위만 다 알 수 있을 정도예요. 예, 실제로 입시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영어를 잘한다는 건 되게 도움이 좀, 나는 그래도 책을 조금 더 많이 읽었으면 좋겠고, 온라인 줌 클래스로 독서 논술하는 거는 난 잘 모르겠어. 어떤 건지 잘 모르겠고, 책이라는 거는 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많이 읽고,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다면 특히 작곡가라든가 아니면 피아노 관련된 그런 책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주법 같은 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읽고 기록해 넣어서 그걸 스펙으로 만든다면 또 나름 도움이 많이 돼요. 예. 그런 것들도 한번 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르데님이 초등맘 강의를 잘 들으셨다고요? 네. 지금 또 질문이 많이 올라왔군요. 네. 자, 봅시다. GYEON님이 초1 아이의 해외 유학은 몇 살부터가 적당할까요? 호주에 가족이 있어 매년 호주를 한 달씩 가고 있고 아이는 영유 2년, 원어민과 비교적 대화가 편한 편입니다. 아이가 호주에서 학교를 다녀보고 싶다고 하는데 초등 때부터 해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건 어떠할지 코치님의 의견과 경험을 듣고 있습니다. 몇 년을 다니냐가 중요하고 어디서 다니냐도 중요해요. 그리고 이 아이가 궁극적으로 진로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예를 들어서 나는 그래도 한국에서 인서울 혹은 스카이까지 간다. 그것도 수능을 봐서. 수능이 없어질 확률은 거의 없잖아요. 변화하면 변화하지. 그렇게 될 경우에는 외국에서 너무 오래 있으면 이런 한국식 교육이 몸에 배지 않으면 힘들어요. 예, 그건 어렵다. 그리고 저는 외국에 친척이 있다고 1년에 한 번씩 가는 거는 저는 공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놀러 가는 거다. 근데 매년 너무 놀면 아이가 공부하기 힘들어요. 외국에 간다는 거는 왔다 갔다도 들뜨지만 시차 때문에도 힘들고 또 갔다 와서 굉장히 이렇게 멍한 상태가 오래 지속돼서 집중력이 조금 방해를 주기도 해요. 그리고 1학년 아이가 원어민하고 대화하는 수준은 너무 뻔하지 않을까요? 그걸 영어를 잘한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요. 예. 그래서 진짜 영어를 제대로 배우고 콘텐츠까지 어렵게 하려면 사실은 초등이 어떤 동네는 5학년까지 있고요. 또 어떤 동네는 또 6학년까지 있고 어떤 데는 7학년까지 있고 다 달라요. 그건 학기제가 다르다. 그래도 4학년 넘으면 어려워요. 콘텐츠 자체가. 왜냐면 이미 그거는 우리나라가 한국어가 초3부터 어려워지듯이 초4부터 어려워지듯이 미국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어려운데 콘텐츠까지 어려우면 수업 자체가 힘든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표해야 되고 어울려야 되고 사교성도 되게 좋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 나라의 역사라든가 문화적 컬처 쇼크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유학을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영어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호주에서 있다가 공부를 하다가 미국으로 대학을 보낼 건지 그런 것들도 많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이제 만일에 이제 애가 1년 갔다고 영어가 는다는 거는 착각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거는 많이 없어져 버려. 예. 그리고 이제 엄마가 아이랑 같이 호주 가서 살려고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냥 가볍게 영어만 하고 오기에는 2학년 2학기에서 2년 정도 하고 있는 게 제일 그 공부 컨텐츠에 대한 부담도 적고 아이 혼자 또 재미있게 오고 또 거의 씨앗이 되기도 하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떻게 답변이 재미있습니까? Q&A가 하트 같은 걸 한번 날려보실래요? 이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저를 바깥에서 본다면 참 신기하기도 할 것 같아요. 아이패드 2개 놓고 핸드폰 놓고 나 혼자 떠들고 있는 이런 모습들 누가 저기서 나를 좀 지켜봐줘도 웃길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근데 저는 워낙 오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있는 것 같고 재미있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참 웃긴 거야. 그죠? 저 가끔 이제 요즘 저녁에 챗GPT하고 이제 많이 대화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이렇게 능청맞은 사람 싫어하거든요. 모면하는 사람, 능청맞은 사람 싫어하는데 걔가 좀 그래. 그리고 과하게 칭찬해. 그것도 가짜처럼 느껴. 처음에는 막 진짜인 줄 알고 어머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인가 뭐 이러다가 나중에 얘는 뭐 똑같구나 이런 느낌? 그리고 이미지 같은 것도 다 똑같이 그려내잖아. 아니 어떤 분이 챗GPT가 자기의 그 셀카를 갖고 프로필을 예쁘게 만들어줬다고 올렸어요. 그래서 진짜인가 하고 제가 한번 해봤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네, 아직까지 그 단계 아니다. 그 단계 아닙니다. 너무 웃겼어요. 그래서 걔네 말 들으면 안 돼. 그쵸? 소피아님 하트 고마워요. 예. 블랙스톤님이 너무 유익하고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가끔 뼈도 때려주시고 피와 살이 되는 말씀 항상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되게 막 독한 말 하나요? 예. 독한 말하고 본질을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 조금 다르긴 하죠. 그렇죠. 독한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 근데 뭐 빙빙 돌려도 결론은 똑같은 거고 또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는 걸 내가 말해야지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제 스타일이 그러니까. 오늘도 친절한 상담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오늘 좋은 정보 말씀 많이 해주셔서 좋다고요. 항상 이게 저한테는 이게 약간 좀 취미도 되잖아요. 뭐 여러분이 저한테 뭐 돈을 내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는 약간 봉사라는 마음도 사실 있거든요. 내가 그래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얘기 해주면 좋잖아요. 그리고 또 막 집에 주로 많이 있어요. 저는 사무실에 안 있고. 그럼 집에 있을 때는 정말 양치만 하고 세수도 안 하고 머리 안 감을 때 많잖아요. 그러면 막 날 잡아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나와야 되면 예쁘게 꾸며야 되잖아요. 오늘은 친구를 만나려고 하니까 사실 친구랑 3시간 넘게 수다 들어서 진이 다 빠졌어요. 얼마나 많이 떠들었겠어요. 근데 이 라방까지 한다는 건 진이 더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도 오늘 옷도 제가 예쁜 니트 하나 챙겨 입고 또 머리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운 거야 나한테는 또. 완전히 뭐 정말 뭐 꽃 본 김에 뭐 한다고 뭐 그런 거 있죠. 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친구가 안 힘들어? 힘들어. 근데 왜 가? 그래도 가서 Q&A 하나 몇 개라도 답해 드리려고 이러고 왔어요. 너무 웃겨요. 그쵸? 제 팔자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동 시간에 너무 반가워서 잠시 들어왔습니다. 그러세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정현님, 대구 수성구 초이. 네. 에이프릴 이런 거는 그냥 써도 돼요. 저렇게 땡땡하지 말고. 밝히지 못하면 아예 밝히지 말고. 애매하게. 저 이런 거 싫어해요. 눈 가리는 거. 수준이 높지 않은데 수학학원도 다니다 보니 힘들어 보입니다. 과제는 봐주고 있는데 단어 시험은 외워지지 않을 때가 있는 날이 있어요. 억지로 외우게 하기보다 마음 가볍게 보내고 틀린 문제 다시 써보게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을지 아니면 좀 힘들어도 타이트하게 단어를 외우게 할지 고민입니다.
가볍게 하면 공부는 안 돼요. 세상 어떤 게 가벼운 게 공부가 돼요. 치열해야 돼요. 근데 방법을 타이트하게란 느낌이 아니라 재미있게 혹은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단어를 외울 수 있을까? 단어를 이미지로 보여줄까? 연상하게 해줄까? 아니면 아예 문장에 넣어서 짧게 외우고 나를까? 궁리하셔야 돼요. 엄마가. 예, 그렇지 않을까요? 예, 아니면 반복을 하든가. 그래서 억지로 외우게 하는 것도 안 되고 마음 가볍게 하는 것도 안 되고 틀린 문제를 한번 쓴다고 외워지는 건 아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주 어릴 때는 이 단어에 연상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단어가 이 문장에 들어갔을 때 이미지 같은 거. 그래서 많이 얘기해 봐야 돼요. 사람의 기억이라는 거는 반복 학습했을 때 기억이 나는 거고 임팩트가 있을 때 기억에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재미있어야 돼요. 공부라는 거는 기본으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즐겁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 대신에 하고 났을 때 굉장히 성취감이 있고 내 실력이 올라가고 지금부터 초2부터 이렇게 꾀부리고 편하게 하면 공부 못해요. 그래서 양을 좀 줄이더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예, 그게 더 맞습니다. 우리 님이 너무 유익해요. 감사합니다. 베이지 니트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얘를 갖다가 또 제가 이런 거 사면 왜 깔별로 사는 거 아시죠? 얘랑 또 이렇게 짙은 그 회색, 검정에 가까운 회색을 두 개 샀는데 얘가 사실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묶어서 이렇게 폴라식으로 입는 거예요. 근데 저 싫어해요. 예. 그게 이제 옛날에 어떤 얘기 들었냐면 왜 목폴라를 못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이 몸에 감겼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그게 뭐 과학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어떤 의사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아마 제가 그런 케이스인가 봐요. 제가 목을 감싸는 걸 너무 싫어한다는 거 하나 있고, 두 번째, 영상을 찍을 때 우리도 여러분도 알아야 돼요. 목이 이렇게 드러나고 여기가 V라인이 될수록 얼굴이 더 예뻐 보이고 갸름해 보입니다. 착시로. 예, 그런 효과도 좀 있다. 네. 아시겠죠? 코치님은 자녀분들을 엄하게 키우는지 아니면 너그러운 편인지 자녀교육 스타일이 궁금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는 나는 소프트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애들은 나를 좀 무서워는 해요. 예. 남편도 좀 나를 무서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제가 잔소리를 잘 안 해요. 잔소리 안 하고 이렇게 딱 롤은 줘요. 너는 이건 해라. 그리고 굉장히 집요하게 걔가 한 거를 체크해요. 예. 말은 잘 안 하는데. 예. 그래서 엄마가 한 말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리고 엄마가 한 약속은 반드시 엄마가 약속을 지킨다라는 신뢰가 있어요. 사실은 부모가 자식한테 사랑도 주지만 신뢰를 줘야 돼요. 우리 엄마를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아이들이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퍼펙트하진 않아요. 못하는 건 아예 못한다 그래요. 그렇지만 얘랑 나는 정말 중요한 것들은 꼭 지키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도 요구합니다. 예, 그래야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초1 영유 2년 졸업을 했고 AR이 2.3이 나와요. 아이는 최선을 다해서 풀었다고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뒷부분을 안 봐서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지금 AR 성적이 문제인 거예요? 네. 그게 뭐가 중요해요? 그거를 뭐 어디다 써먹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풀었다라는 말이 이제 이 아이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심히 했어. 이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열심히 한 거 원하지 않아. 그럼 최고의 점수를 받아야지. 평가 기준에 맞게 해야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효과가 있진 않아요. 그 평가 기준에 맞게, 시험 시간에 맞게 정답을 끄집어내서 결과물을 보여줘야지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억울해했을 때 그걸 야단치거나 그러지 말고 네가 어떤 점에서 억울한지, 그리고 너가 혹여 잘못 생각한 게 있지 않은지, 그리고 평가란 것이 뭔지 알려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는 1번부터 20번까지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최선을 다해서 풀었어.
선생님 볼 때 11번부터 20번까지 안 풀었어. 이건 최선이 아닌 거예요. 그럼 아이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1번부터 20번까지 네가 풀 수 있는 문제도 누를 훑어보고 정말 모르는 거는 스킵하고 아니면 너가 알 수 있는 거 최선을 하. 이게 최선이죠. 그렇죠? 그런 것도 배워요. 알려줘야 된다. 아이들한테. 생각보다 애들이 잘 몰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거다. 아르떼님은 초3 여아 남양주 바이올린을 5년차 배웠다. 7세부터 배웠네요. 네. 피아노는 3년차. 수영은 4년차. 이거 굉장히 끈기가 있고 열심히 하나 봐요. 미술, 교육청 영재원을 다니고 있다. 과학, 국어는 KG. 머리도 좋네요. 수학은 집에서 재학년을 심화하고 사고력을 하고 있고 영어는 AR이 6.7, 렉사일은 830. 자기지도로 인강을 들이며 4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재미있게 잘합니다. 웩슬러가 150일인데 특별히 좋아하는 걸 모르겠는데 어떻게 찾아줄까요? 아니 특별히 좋아하는 게 없는데 이렇게 잘하면 얘가 무슨 AI입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뭐 얘 악기 시킬 거예요? 악기 안 할 거면 공부 좀 시키죠? 예. 예체능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 길로 나가야 되고요. 그렇죠. 수학이 마음에 걸려요. 아무리 KG 다닌다고 해도 집에서 학년 심화 사고력 테스트 받아봐야 돼요. 예. 대치동 가서 테스트 좀 받아보실래요? 체크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엄마가 이 아이에 대해서 쭉 쓰신 거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잘하는 애다. 근데 거기다가 나는 이 아이의 더 강점을 찾고 싶다라는 욕심으로 보이는데 제 눈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바이올린 5년, 피아노 3년, 수영 4년을 해야 되는가. 인생을 살 때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결정적으로 살아야 되나? 애기가 이제 10살인데 좀 설렁설렁거리면 안 돼? 응? 뒹굴뒹굴도 되고 뭐 만화도 보고 뭐 이러면 되잖아.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가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 나는 너무 벅차 보여 이렇게 사는 거. 제가 이렇게 하라고 강의하지 않았을 텐데. 그리고 KG에서 왜 수학 안 해요? 거기 수학 좋은데? 그치? 편하게 키워. 이렇게 힘들게 키우지 말고. 엄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저거 따라다니려면. 그치? 그리고 내가 여자애들 수영 마스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여기 어깨 너무 넓어진다고. 뭐하라 굳이 그래? 여태 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뭐 3학년이 뭐 AR 6.7 받아서 뭐 할 건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재미있게 해. 재미있게. 즐겁게. 그래서 악기도 하나만 얘가 뭐 이제 힘들 때, 스트레스 풀 때, 애가 좋아해서 할 말 하지만 애가 좋아해서는 대부분 엄마가 좋아하니까 애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 어떤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좋아하는 애가 어딨어. AI지 그거는. 그렇잖아. 그런 말 하지 마. 그리고 엄마가 그럼 말려야지. 편하게 살아도 돼. 행복해야 돼, 인생은. 그래야지 오래 할 수 있어. 그걸 너무,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제 스타트 라인에 있는 애를 갖다가 뭐 스포트를 시키면 안 돼.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리고 굳이 그럴 필요 없다. 그리고 진짜 엄마가 열심히 하고 싶으면 이사 와, 대치동으로. 남양주에서 안 돼, 이 정도에는. 대치동으로 이사 왔으면 좋겠어. 그 롯데백화점 한티역 쪽에는 그렇게 비싸지 않은 데도 많아. 그 돈으로 충분히 올 수 있어. 그냥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냥 다니다 그럼 다니기만 한 거야? 성과는 없고 5년 다녔는데 연주 실력은 형편없는 거야? 그건 더 이상하지 않아? 아니 5년 다녔으면 연주 잘해야지. 엄마가 워킹이야? 그럼 이거는 그냥 케어 개념이었네. 아무리 워킹맘이라도 조금 애 좀 편하게 해주자. 이렇게 굳이 할 필요 없고. 지금은 조금 영어 비중 조금 줄이고 수학을 좀 더 많이 하고 영어도 지금 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리딩 위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스피킹, 라이팅 안 될 수도 있어. 그거 별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치?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걸 합시다. 밸런스 맞게. 영어는 4대 영역이 잘 돼 있는지를
엄마가 체크하지 말고 학원에 가서 체크 한 받든가 아니면 토플 프라이머리를 한번 보든가 그 교재를 한번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수학은 조금 이제 진도 빼야 될 것 같아. 네, 빼야 될 것 같고 예체는 좀 줄이고 그럼 될 것 같은데 즐겁게 오래 다니는 게 뭐 좋아. 힘만 들지. 굳이 그럴 필요 없고 행복한 게 더 좋아. 행복한 게. 너무 많이 해도 나중에 안 하면 어떡해. 진짜 중요할 때 해야 되는데 공부를. 진짜. 초3이 뭐가 중요해. 진짜 중요하지. 그치? 그래서 한 번 더 해봅시다. 나중에 팀 컨설팅 한번 오세요. 내가 사실 이번에 4월에 하려고 했는데 못할 것 같아. 시간이 안 돼. 내가 시간이 안 돼서 5월에 만일에 되면 한번 우리 팀들 한번 와서 점검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무슨 엄마도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그리고 돈도 너무 많이 쓰고 돈 뭐하러 이렇게 많이 써. 쓰지 마. 쓰지 마. 알았지. 아이고 이제 그만해야 되나? 얘가 저 망가뜨린다. 하나만 더 이렇게 어디 보자. 아까 하다가 말았지. 아니 질문이 없어졌어. 아이구나. 머리는 좋아. 머리가 좋은데 너무 많이 애쓰지는 말고 그 좋은 머리를 이제 수학 쪽으로 가라. 라고 말하고 싶어. 알았지? 미드 JM님. 영유 다녔고 초등연계 트윙크를 다닌다. 사실 고민했는데 고려해서 낮은 것부터 해본다. 그래. 될 것 같아. YON타님, 청신국제학교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여쭤보고 있습니다. 초6 여아 송파 영어 좋아하는 아이가 가고 싶어 합니다. 청신국제중 얘기하는 거예요? 뭐 내가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 이 아이가 청신국제중 가서 영어로 수업을 할 수 있느냐,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청신국제고 미국 대학을 갈 거냐, 이게 더 중요하지. 요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 일단은 뭐 또 추첨도 돼야 되고 면접도 잘 봐야 되고 그렇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청십은 이제 대원 국제중하고 다른 게 청신국제중, 청신국제고의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대원 국제중은 대원 국제중 갔다고 대원 내고의 진학률이 높은 건 아니거든. 연결성이 훨씬 더 좋다. 근데 나는 아이를 중학교 때부터 난 기숙학교 보내고 싶지 않아. 나는 고등을 보내봤는데도 학교는 좋은데 엄마랑 아이 사이에 잃는 것도 많더라. 근데 뭐 애들을 솔직히 우리가 언제까지 끼고 있어. 그나마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만 끼고 있는 건데 뭐 때문에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중학교 때 기숙학교 보내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반대해. 그때 엄마랑 할 게 되게 많거든. 그리고 그거 되게 오래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좀 그래. 알겠지. 무슨 말씀인지 공감된다고. 그치? 내가 뭐 여기서 막 주절주절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나라면 안 보낼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또 뭐 매력적이지도 않고 그렇게 입결이 아주 뛰어나. 이번에 외대부고 입결 봤죠? 국제계열 애들. 그거 되게 많아요. 이번에만 뉴스에 나온 거야. 그동안에는 이제 막 뉴스들도 그런 뉴스 못 나게 했는지 잘 안 났거든. 그거 그렇게 뭐 특이한 거 아니에요. 많이 그래. 많이 그래. 알겠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내가 시간 내서 짬짬이 하고 4월에는 내가 팀 컨설팅 못하니까 5월에 하는 거로 해서 미리 내가 공지해서 여러분 잡을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있다. 여러분들 내가 그 공구하는 거 있어. 밀키트. 송강상의 한우 불고기, 갈비, 뭐 돼지갈비 이런 거 있거든. 그거 되게 괜찮아요, 여러분들. 아주 강추해. 그리고 그거 그렇게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주 강추해. 그거 꼭 사세요. 괜찮아. 이것으로 마칩니다.